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케이지 작가님.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Kay Che has been exploring more than 50 countries around the globe, encountering immensely diverse subjects along the way.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케이치입니다. 아시아 여정 99일째. Capturing the beauty of the world in colorful and extraordinary photos, he defines his craft as fine art street photography. 어쨌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좋은 경험이고 또 사진가로서 얻는 게 많은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n search of the brilliance of life amid the ordinary, Kay Che is yet on another journey with his camera. Stay tuned to get a picture of his life on The Interview. 아니 여기 다 어떻게 철공소 지역인데 어떻게 네. 여기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의 장소다 보니까 네. 이제 잘 처음 와서 많이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동네 매력을 굉장히 느껴서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공간이고요. 처음 오셨으니까 일단 잠깐 들어오세요.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비타레라는 공간은 이제 이 제 작업실이기도 하지만 네. 사진 작가들의 전시를 위한 좀 저희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들한테 전시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이제 만들게 된 작은 갤러리고요. 네. 이 형태는 조금 갤러리지만 좀 더 사람들이 편히 사진을 즐길 수 있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된 공간입니다. 네. 저기 이렇게 비타레라고 쓰여져 있는데 예. 저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이제 비타레라는 뜻은 빛과 실타래 타래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그 뜻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윌리 로니스라는 사진가가 있는데 그 사진가가 이제 사진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진들이 우연의 실타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사진이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합성어로 짓게 된 이름입니다. Pitare opened its doors in Bulledong in May 2012. There are no admission fees, and even the coffee is free. Anyone is welcome to visit and enjoy the photos on display, as it was intended by Kay Che.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 전시를 꾸준히 하다 보니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바에서 제가 촬영했던 사진인데 저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전시를 뭘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걸어놓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이제 이 공간이 생긴 지 3년이 돼서 이제 3주년 기념으로 저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이 공간을 운영했던 친구들이랑 합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7점이 이제 제가 촬영한 작품들로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번 와보시면 지금 이 사진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네팔에서 촬영했던 사진들로 전시를 했어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 다녀오고 네팔을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 지진이 있어서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그냥 그 네팔에서 제가 굉장히 따스한 많은 장면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좀 네팔 문제에 대해서 좀 사람들 관심을 좀 환기시켰으면 하고 또 이제 이 작품을 판매해서 이 판매한 수익금을 모두 지금 네팔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시하게 된 사진들입니다. 어딜 가나 이 청소년들의 모습은 비슷하군요. 이렇게 유니폼 입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홀리라는 이 축제가 원래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색깔인 막 컬러풀한 파우더를 서로한테 뿌리는 축제예요. 근데 이제 이건 근데 그 축제 전날인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어서 아직 하루 전인데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그 홀리 축제 날은 국경일이라 학교를 안 나오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미리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모습이 좋아 보여서 담았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현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피사체들을 내려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피사체들이 저를 오히려 내려다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위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홀리 축제 날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좀 편히 다가가기 위해서 이 홀리 축제라는 거에 직접 제가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우더랑 막 물도 던지고 하다 보니까 막 뭐 얼굴이 완전히 색깔이 다양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제 몰골을 보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 그래서 좋아서 사진을 찍게 됐던 거죠. 이 개는 아무 생각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게 되게 컨트라스트가 재밌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렸을 때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네. 서울에 들어오셔서 다른 곳도 아닌 이 문례동에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예. 여기에 매력이 뭔가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뉴욕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더 약간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의 윌리엄스버그나 덤보 같은 그런 좀 옛 공장지대에 예술가들이 들어온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왔을 때는 이제 서울에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물레동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딱 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철광소나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뭐 약간 좀 너무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기서 뭔가 하나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There's a place in Seoul where you can witness a harmonious coexistence of the arts and ironworks. 지금 이제 공연하는 공연장도 생기고 갤러리도 곳곳에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라면 변하고. It's the Mule Artists Village. It's newly emerging as an attraction in Seoul. 문화적으로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정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활기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이곳에 잘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This is an unconventional place created together by ironworkers and young artists, each displaying mastery of one's craft. 작가님은 10년 넘게 50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진 작업을 해오셨어요. 네. 또 아프리카는 2년 정도 다녀오셨는데요. 네. 아프리카 하면 뭐 미지의 대륙 이렇게 좀 신비감이 있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원래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심이 좀 있으셨나요? 사진가라면은 항상 아프리카를 한 번은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누구나 그렇듯이 어떤 아프리카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고, 언젠가 한 번은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2013년에 처음에 이제 계기가 돼서 꿈꾸는 카메라라는 이제 그런 NGO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 어느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해 이제 갔을 때는 이제 꿈꾸는 카메라라는 곳이랑 같이 갔던 곳은 차드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차드라는 나라에서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 단체가 하는 일은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일회용 카메라를 나눠주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고 찍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담고 그 아이들의 사진으로 전시도 하고 뭐 그러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 단체하고는 헤어져서 제 개인 작업을 하러 따로 떠났고요. 그래서 이제 첫 해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시작해서 나미비아, 보스와나, 잠비아, 뭐 말라위, 그리고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이제 우간다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동쪽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사실 방금 차드 말씀하셨는데 예. 차드 하면 워낙 대륙 가운데에 있고 너무 예. 메마른 땅이라서 예. 뭐 찍을 게 많았어요 거기?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는 관광지라고 할 수는 없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위험한 동네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좋았고 제 사진의 항상 핵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냥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여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나 아니면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만 꼽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다 기억에 남기 때문에 글쎄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다녀온 데가 항상 제일 좋았던 것 같거든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가 마지막이었고요. 네. 예, 이제 작년에 이제 갔었던 곳이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또 이제 그 컬러풀한 굉장히 나라라서 네. 제 사진과도 또 많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모로코 하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요. 한번 꼭 가세요. 네, 모로코의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풍습이나 아니면 보면서 정말 이거는 기대 이상이다라고 느꼈던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거는 그 페즈라는 도시에 그 가죽 염색을 하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가죽을 염색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컬러풀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옛날 방식으로 염색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 분들 사실 되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다양한 컬러들로 가득해 있어서 그래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2년 여정의 그 아프리카, 이 결과물이 아프리카 더 컬러풀이라는 사진집이에요. 네. 또 사진집을 보면 그 옆에 좀 감성적인 글귀들이 보여요. 예. 그런 글귀들은 물론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거지만 예. 이 그때 노트를 써놓는 거야? 아니면 돌아오셔서 후반 작업하면서 회상을 하면서 올리는 글인가요? 주로 쓰기는 나중에 써요. 쓰긴 나중에 쓰세요. 근데 좀 뭐랄까 그때 바로 찍었을 때 어떤 뭔가를 느끼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가지고는 있죠. 가지고 네. 생각하고는 있는데 근데 아예 딱 이렇게 앉아서 뭔가 글로써 만들어내는 거는 좀 나중 가서 쓰는 편이에요. 글을 좀 빨리 쓰는 편이라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왜냐면 또 초반에 사진 작업할 때는 저는 항상 사진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느끼더라도 굳이 그때 글로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나서 스스로 많이 변화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는 갑갑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의 방식이 네. 우리 이제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제 서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뭔가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쵸. 뭘 한다 그러면 딱 하고 뭐 정확하게 딱딱 부러지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게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계획이라는 게 좀 없달까?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뭔가 부정적이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항상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당연히 뭐 잘 될 거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전염이 돼서 저도 이제 좀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그런 너무 뭐 걱정할 거 없고 그냥 당연히 다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네. 한 번 나가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 머물다가 들어오세요? 저는 원래는 그렇게 길게는 안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진가니까 여행자들은 이제 예를 들면 배낭여행자 같은 분들은 막 1년 넘게 여행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짧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작업하면서 좀 길게 갔던 거는 그냥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좀 이제 이왕 간 길에 좀
갔을 때 그런 주변국들도 다 돌아다니면은 좀 더 큰 돈을 안 들이고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렇게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아프리카 때는 뭐 70일, 60일 이렇게 갔었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다녀온 아시아 같은 경우는 102일 정도 갔다 왔죠. 한 번 나간 것 중에서 가장 길게 다녀오신 예,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긴 여정이었죠. 네. 아니 101일 동안 나가 있으려면 짐을 뭐 어디서 어디까지 싸야 돼요? 아 근데 오히려 오래 갈수록 짐이 작아져요. 아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죠? 필수 장비가 있잖아요. 필수 장비는 있는데 이제 다른 뭐 옷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한 10일 뭐 여행 가면은 더 짐이 많을 텐데 100일 정도를 가기 때문에 포기할 거를 많이 포기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옷도 뭐 3벌인가밖에 안 샀고 그래서 계속 빨래를 하면서 이제 가는 식으로 가니까 뭐 좀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진 장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장비를 챙기고 나머지 같은 부분은 어쨌든 좀 최대한 여행하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자연스럽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초췌해 보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 그랬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아시아 여행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어디 다녀오셨어요? 처음 시작은 스리랑카에서 해서 미얀마를 가서 미얀마에서 또 부탄을 갔고요. 그래서 이제 부탄에서 네팔로 가고 또 이제 네팔에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쪽에 이제 그 징지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정을 끝냈습니다. 네, 되게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네. 딱 그 나라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들 중에서 찾은 거긴 한데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번으로 가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닿기가 편한 이동이 쉬운 약간 그런 좀 그런 루트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죠. 예.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워낙 가고 싶어서 파키스탄을 이제 여행의 끝점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위에 또 중국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중국까지 가자. 그래서 그걸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아, 그럼 치밀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가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좀 흘러가시는 대로 가시는 편이세요? 계획을 일단은 정해서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네. 예, 그 여행 가다가 뭔가 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곳이 별로 안 좋기도 하고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냥 굉장히 또 좋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틀은 다 가지고 가는데 조금씩 또 변화를 겪죠. 여기는 플래그락이라고 여기 이렇게 갈래를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약간 높이 올라온 곳인데 엘라락의 꼭대기에 올라왔는데요. 여기로 올라오기 위해 2시간을 등산을 했습니다. 또 이제 케이지 작가님의 지구 조각 시리즈 예. 이 3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캄보디아, 포르투갈, 큐바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예. 이 3나라는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 쿠바의 아바나나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워낙 좋아했던 도시고 제가 사진가로서 또 굉장히 발전했었던 도시거든요.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둘 다 이제 2010년, 2011년에 갔었는데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갔던 아시아 나라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어서 네.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아.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도시만 담는 게 컨셉이고요. 그 책에는 그래서 이제 나라 전체를 보여주진 않고 그 도시만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좀 자연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죠. 이제 제 사진이 기본적으로 꾸며지지 않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 조각이라는 어감이 너무 예뻐요. 이건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좀 이제 제가 지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게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어떤
지구의 한 파편, 한 조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바라본 모습과 똑같진 않겠지만 제가 바라본 이 지구의 한 조각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또 제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또 그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제 사진으로 또 지구를 조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중의적인 의미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예, 제 전체적인 작업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한번 떠올린 후로는 쭉 쓰고 있어요. 네. 또 이 사진을 보면 그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도 담겨져 있지만 그 현지인들의 포트레이트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제가 특히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다른 분들, 다른 인간의 모습을 담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풍경도 담고 뭐 동물도 담고 다 담지만 저한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저한테는 아름다운 피사체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사진가이기 앞서서 항상 제 자신을 사람 연구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렇게 걸어갈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걸 또 사진으로 담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행 사진, 저는 이제 여행 사진가가 아닌데 여행 사진이라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순간만을, 뭐랄까요, 그 여행 오고 싶어하는 그런 뭔가 화려한 장면만을 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일상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펼치는 그냥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순간, 그 사진이어야 되는 순간을 담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낸 작업입니다. 지금 또 여행 사진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케이치 작가님 인터뷰 모든 인터뷰에 네. 본인은 여행 사진 작가가 아니다, 나는 사진 네. 작가다라고 매번 강조를 하세요. 예. 그렇게 여행 사진 작가가 싫으세요? 싫다기보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왜냐면은 자꾸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여행 사진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뭐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사진가만 봐도 이분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은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분한테 여행 사진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세계를 여행했을 뿐이지, 그분이 세계를 여행을 한 거는 그냥 세상 속에 숨어있는 어떤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분 표현을 빌자면 결정적 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녔던 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제가 여행을 하는 거는 제가 담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여행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요즘 하도 여행 사진 작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저를 이제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항상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중시하거든요. 사진으로만 승부하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다 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만 해서 잘하자는 게 제 기본 마인드고, 그 사진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여행 작가 뭐 이런 분들은 뭐 글도 쓰시고 뭐 여행지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서 좀 그걸 뚜렷하게 항상, 예,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0년 걸쳐서 50개국 이상을 다니셨으면서 정작 한국은 안 다니셨어요. 그건 왜 네. 그런 거예요? 한국을 안 다닌 건 아닌데, 이제 사실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을 그렇게 찍는데 왜 한국은 안 찍냐, 뭐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한국을 안 찍는 게 아니고 한국도 좀 소소히 찍고는 있어요. 근데 한국이다 보니까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고향이니까, 네. 제가 바라보는 눈이 또 다르니까, 저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더 뭔가 하면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찍어서 내보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좀 갈고 닦아서 담아야겠다는 생각이라서, 좀 아껴두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은 작업은 하지만 이제 크게 공개를 하진 않고, 아. 예, 나중에 좀 더 이제 좀 더 닦아서 이제 보여주려고,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 매니아층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게 사진을 좀 더 공유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작가님의 사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갤러리 전시를 하거나 책에서 이제 보는 게 거의 전부인데 그런 거를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왔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뭐 제 사진을 간단하게는 뭐 엽서를 만드는 것부터 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뭐 프리마켓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사진을 좀 더 사람들한테 쉬이 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사진이라는 걸 꼭 갤러리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좀 제가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좀 틀에 박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There's a cafe in Chongno where you can check out Kei Che's artworks. 대중들이 본인의 작품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제한된 예술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이런 대중들이 오가는 상업적인 공간에서도 본인의 작품이 있다면 훨씬 더 함께 호흡하는 작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The photos he had taken in Africa have been on display here for 2 years. This is part of Kei Che's efforts to make photographs taken by professional photographers more accessible to the masses. Meanwhile, Kei Che visited the Sejong Arts Market, also known as Sosong. Here you can see independent publications, handcrafts, drawings, illustrations, photographs, and more. Any and all artists wishing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re welcome to bring their works to this flea market. Our guest in particular brought 11 framed photographs with him. 전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우연이라도 접하게 돼서 좋아하면 그것만으로도 또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다 또 팔리면 더 좋은 거고. Unfortunately, the rain began to pour, but his breathtaking photographs stopped people in their tracks. 이거는 장면을 만나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그림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면서부터 그래서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찍으려고. 예. 굉장히 부럽죠. 찍고 싶다고 찍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한 카트인데 사실은. 이렇게 가지 못한 미지의 곳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 저렇게 가면 제가 이 똑같은 시각으로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사진을 찍은다면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의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None of his pictures were sold on this day, but Kei Che vows to keep communicating with the people through photography. 사진을 찍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또 그렇죠. 예술가들은 늘 배고프다라는 말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예술은 그냥 딱 취미로 해야지 즐기고 좀 재미있지 이거를 업으로 사면 그만큼 좀 고통인 것 같거든요. 작가님도 그런 생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나요? 생계에 대한 고민은 안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좀 가시밭길을 간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 중에서 쉬운 그런 돈을 버는 일은 잘 없잖아요. 막 처음에 어릴 때부터 막 태어날 때부터 막 난 커서 회사원이 될 거야 막 이러는 사람은 없으니까 뭔가 다 다른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꿈을 못 하는 이유 중에 거의 뭐 가장 큰 이유가 다들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면서 시작했으니까 결국에는 돈을 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잘 또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크게 막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사진가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정도로 만족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작가님은 본업으로만 돈을 버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많은 여행 경비는 정말 다 자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내주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가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난 한동안의 패턴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작업들도 하면서 이제 그런 수익을 얻은 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런 긴 여정을 가면 이제 다 탕진하고 오는 거죠. 다 이제 탕진하고 이제 거렁뱅이가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KH 작가님의 철학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는다예요. 예, 좋은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내가 막 진짜 짱짱 좋은 사람이라서 막 너무 막 나를 자랑하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 제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좋은 사람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의미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피사체를 그게 이제 단지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이 됐던 자연이 됐던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사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란 피사체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직 사진이어야만 될 순간에만 그 순간을 잠시 그 순간의 정적을 깨는 거고 그리고 또 사진의 결과로서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사진을 봤을 때 좋아했으면 하는 뭐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들이 봤을 때도 뭐 괜찮다라고 얘기할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럼 주로 작업하실 때 어떤 카메라로 작업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원래는 DSLR 카메라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 카메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고자 하는 모든 거를 카메라가 세팅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RF 카메라 방식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저한테는 더 모든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것부터 뭐 셔터 스피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직접 다 조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오히려 그게 제가 사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이라.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방식에 제가 원하는 순간을 담을 수 있도록 그냥 계속 훈련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은 가장 제 손에 맞는 카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제가 가장 언제나 즐겨 찾는 카메라입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제껏 찍으신 사진 중에 작가님의 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는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꼽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뭘 얘기해야 되나? 최근에 찍었던 것 중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파키스탄의 페샤와라는 데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제 도둑질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누가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훔쳐갔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찾을 방법이 도저히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는데 뭐 딱히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근데 그때 화가 났던 게 그 전화기를 잊어버려서 화났다기보다는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 전화기를 훔쳐감으로써 인해서 이 도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떠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더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샤와라는 도시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그래서 그냥 숙소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다시 거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무작정 막 또 방향 없이 정처 없이 몇 시간 헤매다가 이 한 노인과 그 이제 노인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같이 있는 걸 발견을 했었는데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굉장히 둘의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찍었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게 괜찮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 전화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사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찍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아름다운 순간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자리했으면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진을 막 제가 굉장하게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런 순간을 그냥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KJ 작가님 사진 이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데요. 제 사진을 제가 그냥 최근에 정의하기로 파인 아트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라고 했는데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사진의 핵심은 거리 사진이거든요. 그 스트리트 포토그래피가 제 핵심인데 근데 제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리 사진들하고 달라요. 거리 사진들은 주로 다 보면 막 흔들리고 흑백인 경우가 많고 뭔가 되게 거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 사진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한테 포즈를 요청해서 찍은 것처럼 어떻게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거리 사진하고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파인 아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스튜디오적인 사진이나 어떤 완벽한 그런 뭔가 세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으로 생각하니까요. 오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거리 사진이 결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예술 거리 사진이라고 예, 붙여봤습니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진가로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아예 그만둘까? 찍지 말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니 플래닛 창업주 같은 분은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이제 연락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사진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그런 컬러풀한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사도 써주시게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잠시라도 좀 따스함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들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든 뭐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 사진을 보면서 일상 속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사실 예술을 하는 모든 이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만의 장점을 빨리 알아내는 게 네.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작가님도 본인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진 작가가 있나요? 몇몇 있는데요. 저는 약간 옛날 작가들을 좋아해서 요즘 이제 현대 작가들 중에 좋아하는 작가는 없고 이제 옛 작가 중에 좋아하는 이제 도드라지는 두 명이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윌리 로니스라는 프랑스 사진가고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일상의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또 담아냈던 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따스한 사진들을 찍었던 분이라 제가 좋아하고 또 이제 다른 한 분으로는 이제 그 엘리엇 어윗이라는 또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브레송과 함께
매그넘 초기 작가였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좋아하는 거는 그런 사진을 단순하게 한 순간을 담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진의 위트를 담아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그런 재미난 부분 그런 걸 캡처하는데 굉장히 능했던 분이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또 어렸을 때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이 우리나라에서 역마살이라고 하잖아요. 예. 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이렇게 세계를 많이 다니니까 막 여행 되게 좋아할 줄 아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 막 못 가면 안다라는 줄 아시는데 네. 오히려 되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제 여행을 제가 하는 이유는 오직 그런 사진, 그런 순간에 대한 만남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는 여행은 그러니까 저는 역마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뭔가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진을 먼저 전공한 게 아니고 미술을 먼저 공부하셨잖아요. 아, 예, 전공이라긴 뭐하고 이제 학교에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꿈이 있었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 미술 전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림을 엄청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못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유치원생이랑 제 그림 섞어 놓으면 누가 그린 건지 못 알아볼 정도로 워낙 못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해봐서 한 학기 동안 막 그런 이제 미술 전공하면 많이들 하잖아요. 뭐 테이블 위에 뭐 사과나 이런 거 올려놓고 뭐 그리기도 하고 뭐 인물도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뭔가 노력으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사진 쪽으로 눈이 떠진 거군요. 그래서 그때 다 이제 안 됐는데 근데 그때 미술 전공하면서 유일하게 그 흑백 사진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들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리지 않고 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흑백 사진이.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네. 그 다음 학기부터 사진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죠. 네. 근데 그 외에도 또 인디밴드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광고회사 PD도 하시고 그러다 결국 사진으로 또 돌아오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제가 성격이 원래 하고 싶은 건 일단 해야 되는 타입이라 해서 실패를 해야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안 해보고서는 뭔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음악을 했던 것도 음악이 어릴 때부터 그냥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광고회사 들어갔던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로 들어갔는데 스토커도 그냥 열심히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다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라는 게 지금 이제 사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실패도 그렇고 그냥 다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폭넓게, 더 깊게 작업하시기 위해서 뭐 세워두신 계획이 있나요? 네, 올해는 이제 그 한 10월쯤에 다시 북극으로 갈 생각이에요. 작년에 북극에서 이제 북극곰들을 촬영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책으로 내려다 보니까 또 한 번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가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좀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뭐 저는 되게 미리 계획을 잘 안 하는 편이라 급작스럽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년쯤에 또 어딘가로 작업을 하려고 떠난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케이츠 작가님께서 렌즈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라니까 되게 거창한데요. 단지 저는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슬픈 점도 있지만
어느 곳에 가든 세상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하루하루 아름다운 순간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남겨질 만한 아름다운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이나 피사체의 모습을 담음으로써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보여주고자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순간이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의 곁에 있는 거라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작가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얼마나 흥미롭고 아름다운 곳인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